좋은 날입니다. 줍줍창업 전도사 B급 대표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런지 오전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이 조금 늦어졌는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띄워놓는 이유는 이 영상도 결국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말이 되는 시기가 존재할 거고 말이 안 되는 시기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신 분들이 무슨 이 개똥 같은 소리냐 라는 말씀 하시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에는 되는 말인데 나중에 또 달라지겠죠.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그럼 그 변화되는 상황의 최신 뉴스를 받아보셔라. 또 반면에 10년 전과 지금 제가 동일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패턴이야, 패턴. 10년 전에는 독서실이, 10년 전에는 그냥 독서실이 프리미엄 독서실로 변화되는 과정이었잖아요. 프리미엄 푸독. 그리고 지금은 스카였죠? 그 다음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건데, 이게 패턴이야, 패턴.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이게 죽고 저게 죽고 뭐 이렇게 패턴이라서 나중에 봐도 맞는 말일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리고 일반론적인 것들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약국 얘기를 다루잖아요, 오늘은. 왜 갑자기 약국이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저녁에 실사례예요. 제 또 좋아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사인데 본인이 약사인 여자친구와 올 가을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알리려고 조만간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이 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거 줍줍창업 얘기구나, 내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친구는 A지역에서 A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A지역에서 A약국, 그냥 A약국이라고 할까요? 네, 약국 A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처음에 그것도 인수하고 들어간 거라서 한 1억 정도 줬을 거예요. 이 금액은 그냥 생각하기 쉽게 기준치를 잡은 거지 실질 금액은 아닙니다. 아무튼 1억 주고 A약국을 잡아서 벌써 몇 년 했죠? 한 3년?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로 이전해서 약국을 차리려고, 이 거리가 꽤 되거든요. 롱디였어요, 롱디. 그래서 본인 약국을 처분하고 이로 넘어가서 새로운 약국을 차릴 계획을 세운 건데, 이 약국을 내놓자마자 팔렸다는 거예요. 운이 너무 좋게도. 얼마에 팔렸냐, 본인이 사실 1억에 샀기 때문에 1.5억 정도만 받아도 괜찮은데 본인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넉넉히 내는 거예요, 2억에. 근데 2억에 바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비싸게 팔았냐 물어봤더니, 이미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약사분께서 약국 자리를 계속 이제 쪼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자리를 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다리가 딱 걸린 거죠. 전문 용어로. 정말 본인이 원하고 있던 정말 최적의 그런 분위기의 그런 정도의 규모의 약국이었다 싶어가지고 제발 나한테 달라 해가지고 2억에 그냥 쿨거래가 된 거예요. 쿨거래. 우리 당근 거래할 때도 뭐 쿨거래 하는 경우가 있고 막 깎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쿨거래가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사실 1.5억에 그러니까 1.5억에만 거래됐어도 땡큐인데 그냥 2억은 말 그대로 호가였는데 쿨거래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고 싶었어요. 이 친구도 안 팔 이유가 없죠. 왜냐, 이 친구는 이사를 가서 여친 인근에 있는 여친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약국을 잡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쿨거래에서 팔고, 원래는 이 친구의 계획은 이거였죠. 1억에 본인이 1억에 사서 들어가서 살려놓고 한 1.5억 혹은 1억 뭐 이 정도, 그냥 1억에 팔아도 새로운 지역에서 1억에 살 수 있으면 땡큐, 1.5억에 팔아도 새로운 지역에서 1.5억에 살 수 있으면 땡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국 얘기예요. 근데 2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약국을, 그 이사 갈 지역에 약국들을 알아보는데, 처음에 정말 이거 마음에 들어서 잡으려고 했던 약국이 파면 팔수록 뭔가 좀 찜찜한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별로 좋지 않다. 그럼 어떡하지? 조금 더 돈을 들이더라도 괜찮은 걸 잡아야겠다. 왜냐면 본인도 돈을 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무걸리에 약국이 나왔답니다. 이건 왜 무걸리에 나왔냐? 원래는 그 본인이 보기에 한 1억 정도 주고 사는 게 맞는 약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1억 2억 이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시예요, 예시. 어느 정도 주고 샀어야 되는 건데 무걸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무걸리에 나왔냐? 그 판매하시는 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세가 많으신 약사님이셨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냥 나는 할 만큼 했고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넘기고 쉬고 싶다. 그래서 그냥 쿨거래 빨리 거래할 사람이 가져가라. 그래서 던지신 거예요. 던졌는데 이 친구는 준비하고 있었죠. 현금을 들고 이제 물건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잡은 거예요. 쿨거래.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친구는 원래 1억 정도에 팔아서 1억에 또 새로운 약국을 잡으면은 요렇게 거래가 됐으면 0원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거래가 했던 발음이 꼬이네요. 요 2억에 팔고 0원에 사가지고 플러스 2억으로 해피한 상황이 됐다. 이게 약간 진짜 신혼부부들에게 이 우주가 준 선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듣기로 야 진짜 축하한다. 그래서 엄청 축하해줬거든요. 이 얘기가 이 실사례가 스카에도 통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죠? 스카 이 친구 심지어 스카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스카 이거 지금 어정쩡한 거 있는데 본인이 제가 그 잡지 말라 그랬었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걸 잡았었어요. 그거 막 싸게 나왔다고. 싸게 나왔던 건 맞는데 본인 상황에서 멀리 있으니까 잡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부업을 했던 거예요, 이 약사님께서 스카를. 근데 이걸 잡았었는데 지금도 그냥 저냥 돌아가요. 그래서 한 2천 정도 받으면 땡큐고 사실 2천에 기대도 안 한다. 한 1,000만 받아도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는 지금 신경을 끄고 싶은 거예요. 이제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친 그 계신 쪽으로 이제는 재수씨죠.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더 스카에서 멀어지거든요. 사실상 관리를 못해요, 전혀. 그래서 이제 금매로 내놔야 되니까 한 1,000만 받아도 자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앞서 2억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빨리 파냐,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정리하냐,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한 거라서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야, 2,000에 일단 내놓고 문의 오는 사람 있으면은 1,500에 쿨거래 해라. 그럼 네가 어차피 1,000만 원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보다는 괜찮지 않냐. 근데 문의도 안 오는데 괜히 네가 뭐 1,500, 1,000 낮춰놔봐야 이상한 사람들만 연락해서 이상한 얘기만 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래 그러면은 2,000에 내놨다가 1,500까지 얘기해보다가 진짜 살 것 같으면 그냥 1,000에 주지 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그 지역에 있는 아까 약국 거래처럼 그 지역에서 스카를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분은 1,000 정도면은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물건을. 그것도 그냥 살살 운영하면은 그래도 100에서 뭐 200까지는 나오지 않나? 200까지는 안 나오다, 지금 현 시점에서 순익으로. 근데 100 정도 순익을 내려면요 본인이 2억짜리 오피스텔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100 정도 따박따박 나오는 부업 아이템 괜찮은 게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에 그런 거 잡을 수 있으면 괜찮죠. 사실 괜찮다고 전 보고. 아무튼 오늘의 결론, 영상을 짧게 가려고 해요. 아침에 다들 바쁘니까, 저도 바쁘고. 가격과 가치는 절대로 같지 않다. 가격은 이건 희소성이에요. 아이고, 수요 공급, 요걸로 인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려? 그러면 가격은 비싸지고,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딸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엄청 달라진다. 그 시간은 다르게 말하면 운이에요, 운. 그래서 준비가 돼 있으면은 운을 잡을 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잡는다. 오늘도 조금 전에 방금 어떤 분과 또 통화를 했어요. 토요일에 이제 매물을 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한 분이 연락을 해주셔서 이것저것 열심히 묻고서 이분은 말씀하시길 다음 주 월요일에 가겠다, 가서 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연락 오신 분은 내일 오겠다. 내일이면 뭐죠? 토요일이죠. 근데 내일 이미 두 팀이 이제 보기로 돼 있거든요, 제 물건만 봐도. 근데 여기에 끼워 넣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1시 한 분, 1시 반 한 분,
2시 한 분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누가 잡게 될지 아니면은 아무도 안 잡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거다. 적어도 이분은 가능성이 낮아졌죠. 어제 통화를 했는데도 어제 통화를 했어도 뭔가 본인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타이밍이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친구가 무걸리에 약국을 덜컥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약국 가만히 냅두면 누군가가 또 잡겠죠. 근데 이 친구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다. 결론,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줍줍 창업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요 말씀 한번 드리고,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영상을 올리게 될지 안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는 꼭 뵙는 걸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